KSD 나눔재단 강사 오경세입니다. 고3 사회새내기를 위한 금융특강 디지털 금융의 이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디지털 금융이란 무엇인가 살펴볼 텐데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금융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죠. 모바일 결제나 온라인 결제, 그리고 전자화폐 등을 여러분들 아마 익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뉴스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이런 기술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먼 미래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기술들 실제로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면서 특히 정보통신 기술과 이 금융은 같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일하고 있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혁명의 직전에 와 있다. 2016년 다보스 포럼 의장이었던 클라우스 슈밥이란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2016년 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처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전에 있었던 1차부터 3차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도구나 사람 내 손을 바탕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이 중심이었지만 이 1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증기기관이 나타남으로써 사람 손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생산을 할 수 있었던 기계화 혁명이죠. 2차 산업혁명은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의 혁명입니다. 자, 1차, 2차 넘어가면서 내용이 비슷하죠. 기계화 그리고 대량 생산 이 두 가지인데 1차에서 2차 이 사이를 구분짓는 것은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전기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요즘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기술이 나타나면서 일어났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 정보 혁명인데요.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대망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과거에 있었던 이 기계화 혁명을 통해서 수많은 기계들, 수많은 도구들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발전한 인터넷 기술이 융합되는 연결이라는 키워드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의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 이 4차 산업혁명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 간단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대로 이 4차 산업혁명은 연결이 키워드죠. 그래서 핵심 기술로 총 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입니다. 이 4가지 기술 모두 연결이라는 단어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가지 기술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란 말, 이 단어에서 딱 듣는 이미지가 있죠. 빅, 크다. 데이터, 여러분도 알고 있는 자료, 데이터인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분석한다.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이 분석한 데이터를 뭔가 가치 있는 것으로 출력해낼 수 있는 기술, 여기에 속도까지 필요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이런 데이터들 많이 쌓여져 왔습니다. 왜냐면 아까 3차 산업혁명 시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인터넷이란 키워드가 나타났다라고 했죠. 그때부터 수많은 데이터들이 오고 가고 그리고 데이터들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쌓아서 보관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 수많은 데이터를 일시에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측, 그리고 이 데이터를 실제로 보고 이용하는 측, 이 양쪽이 활용하는 기기나 그리고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이 빅데이터 기술이 실생활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지만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 음악을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을 때 뭔가 추천을 해주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추천해주는 기반, 추천해주는 어떤 데이터는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대, 혹은 비슷한 시간대, 혹은 비슷한 같은 성별, 이런 비슷한 연령층의, 비슷한 계층의 이런 공통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검색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곡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는 특히 마케팅이라든지 상품 판매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크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공지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빅데이터와 크게 연관이 있는 기술인데요. 이 인공지능은 쉽게 생각하면 인간의 뇌를 컴퓨터 프로그램화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뇌가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 인공지능 기능에서 인간의 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을 가장 주요하게 구현해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상황 판단 능력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 인공지능을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보면 원래 운전은 사람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수많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신호가 깜빡이고 있다든지 앞에 보행자가 건너가고 있다든지 이럴 때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판단한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을 하는 손이나 발에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브레이크를 해야 돼. 지금 조금 속도를 붙여서 나가야 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판단 능력이죠. 이 인공지능은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러한 판단을 대신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앞서 살펴본 이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수집한 수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인공지능이 어떠한 판단,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과거에 우리나라의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바둑대국 두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이 바둑대국을 두려면 이 바둑판 위에 어느 지점에 나의 바둑돌을 올려놓아야지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수많은 상황에서의 판단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인공지능 기술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물 인터넷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나 그리고 신고 있는 신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집안의 가구들, 그렇죠? 의자나 책상, 침대 이런 것들 모든 기기에 인터넷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 인터넷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그냥 쉽게 사용하고 있었던 물건들이지만 데이터를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평소에는 그냥 각자 있었던 물건들이 서로 융합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굴해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 기술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사이트란 단어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여러분 인사이트 안이죠. IN, 안. 그리고 사이트는
C의 사이트죠. 그렇죠? 영어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안쪽을 들여보다라는 말 뜻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통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사이트의 뉘앙스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통찰이라는 뜻도 있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발굴해내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통찰력이 있다라는 것은 먼 곳을, 그러니까 멀리서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뭔가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사이트가 발굴된다라는 것. 대표적인 예로 스마트폰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과거에는 각자 갖고 있었던 기술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있는 전화 기술, 그렇죠? 인터넷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기술, 그리고 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MP3, 음악 재생, 음악 플레이어 기능, 라디오 기능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융합을 시키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스마트폰이라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크게 바꾸었던 엄청난 발견 아니죠. 엄청난 기술 개발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블록이라고 하는 소규모 데이터들이 P2P 방식을 기반으로 서로 분산 데이터의 저장 환경에 저장되고 있다가 누구나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변경 경과를 열람할 수 있는 분산 컴퓨팅 기술 기반 데이터 대변 방지 기술이다. 이렇게 아주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블록체인 찾아보면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 블록체인 기술이란 뭐냐면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뭔가를 거래를 할 때 여러분들이 뭔가 거래를 할 때 장부에 적지 않으면 그 거래의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나는 그날 내 친구가 너한테 5만 원 갚았잖아. 5만 원, 장부에 없는데? 네 장부엔 적어놨니? 나 안 적어놨어. 너 적어놨니? 안 적어놨어. 그렇게 되면 서로 신뢰성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는 돈의 장부는 누가 관리하냐? 이 돈의 그러한 가치, 10,000원짜리는 10,000원의 가치, 50,000원짜리 지폐는 50,000원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누가 검증해주고 누가 보장해주냐? 국가가 검증해주죠. 그런데 이 블록체인 기술은 국가나 어떤 특정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장부를 모두가 열람할 수 있고 모두에게 분산된 데이터 형태로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국가나 어떤 금융기관 없이 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블록체인은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이따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R, VR, MR 기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리얼리티라는 말뜻이 다 붙어 있죠. R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리얼리티라는 것은 실제잖아요. 현실. 그러니까 AR 그리고 VR, MR이라고 하면 뭔가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R은 가상과 현실이 결합된 증강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이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이 장면에 뭔가 또 다른 것, 실제하진 않지만 우리가 어떤 정보를 보여주는 목적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VR은 새로운 기술, 아주 새로운 환경이죠. 아예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서 그 안에서 뭔가 새롭게 구현된 현실을 우리가 보고 그걸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MR은 이 두 가지를 혼합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자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AR, VR, MR 기술들을 실제로 체험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금융이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인 핀테크란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이라는 것은 어떤 기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죠. 송금이나 지급결제, 자산관리, 대출중개 등의 금융생활을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은행에 갔어야 됐지만 지금은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편리하게 금융생활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급결제 서비스는 여러분 요거 사용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실물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나 지문인식 혹은 홍채인식 이런 생체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쉽게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것을 지급결제 서비스라고 하고요. 금융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앞서서 우리가 빅데이터 기술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금융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소비자가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하고 저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신용도를 평가하거나 대출을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 소프트웨어입니다. 금융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이죠. 여러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문서를 쓸 수 있는 것이 워드 프로세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금융에서도 이런 소프트웨어를 활용합니다. 그 다음은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금융결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플랫폼이란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플랫폼이란 말 뜻은 원래 그 기차를 기다리는 곳을 플랫폼이라고 하죠. 열차 플랫폼, 기차 플랫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해진 딱 이 기차가 여기에 멈춰 설 거야. 딱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기술이 발전했을 때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뭔가 사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 어떤 장, 그것이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총칭하는 것을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하고 금융에서도 이러한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 금융생활 이야기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바로 송금할 수 있는 이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예전에는 계좌번호를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그 돈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어도 바로 송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융회사를 굳이 가지 않아도 스마트 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거나 그리고 다양한 생체 인증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그리고 암호화 기술 기반의 가상화폐가 등장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금융이 핀테크로서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술들을 실제로 겪고 실제로 활용하게 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기술들을 좀 많이 활용하시게 될 겁니다. 자,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거래를 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이런 간편 결제 서비스들 이 중에 최소한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 실제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QR코드나 바코드를 통해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기술이죠. 그리고 외국에서도 환전할 필요가 없고 무슨 페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기술 여러분 보신 적이 있고 앞으로도 많이 활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봇과 어드바이저를 합친 말인데요. 사람을 대신해서 고객의 자산을 배분 관리해주는 서비스라고 정의를 제가 적어놓았죠. 이게 무엇이냐면 금융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 저축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모은 자산을 불리고 그리고 지키고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금융생활의 핵심이니까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금융 전문가들의 조언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금융 전문가들의 조언도 좋지만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새롭게 나타난 기술들을 바탕으로 컴퓨팅 기술을 활용을 해서 AI가 분석해주는 포트폴리오, AI가 분석해주는 자산관리 배분표 이런 것들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보 어드바이저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관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로보 어드바이저의 특징은 낮은 수수료, 그리고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비대면 금융활동, 비대면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 언제나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특징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가상화폐로 거래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을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금융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블록체인 기술은 이 그림을 보면, 화면에 띄워드린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거래를 하던 방식은 은행이 모든 장부를 관리하는 통일된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래 기록은 은행만이 관리를 하는 거죠. 은행 장부에는 우리가 돈을 입금한 내역, 그리고 출금한 내역, 혹은 돈 빌린 내역, 투자한 내역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록체인 방식은 이 장부를 모두에게 나눠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금융기관이 이러한 장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부 데이터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객 모두에게 분산을 하게 되고 거래가 일어났을 때는 그 분산된 데이터를 모음으로써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기존 거래 방식과 이 블록체인 방식이 무엇이 다르냐? 기존 거래 방식은 특정한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 자산 가치의 신뢰도를 담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록체인 방식을 활용하게 되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서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이러한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그래서 가상화폐가 실제 화폐처럼 기능할 수 있게 해주는 기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예를 들면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바로 구매할 수 있다거나 어떤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을 바로 구매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이 실제 화폐,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화폐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이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발달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은 분명 새로 기존에 있던 거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이나 대체제 혹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사회 새내기 우리 친구들은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특정 프로젝트나 창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 등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채널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 기술이 있습니다. 이 크라우드 펀딩 기술을 통해서 과거에는 어떠한 회사라든지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은행을 다닌다거나 어떤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이런 활동을 해야 했지만 이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게 되면 직접 사람을 만나거나 발품을 팔지 않아도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인 셈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해냈어.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 이것을 보고 투자할 사람들은 투자해 주세요 라고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이 크라우드 펀딩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 자금을 조달하는 측도 편리하고 여유 자금이 있어서 뭔가 새로운 분야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편리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디지털 금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오늘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디지털 금융 그리고 새로운 미래 금융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고 미리 준비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이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